그러니까 운을 부르는 사람인 건지, 네. 아니면 운을 쫓아다닐 건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실패한 인생을 살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클립의 박혜은 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담을 나누실 데이터 클립의 송기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오늘 저의 첫 영상 출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과 함께 대담 나눠볼 책은 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책이라 더 관심이 가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소위 말하는 운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책을 쉽게 썼어요. 책을 읽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문체가 쉽고 이해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혹은 이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좀 더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읽기가 어렵잖아요. 좀 쉬운 게 아니라 뭐 꼭 실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보다는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원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와닿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총 7가지 큰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나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사람. 이제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평소 저희 데이터 클립 송기섭 대표님의 철학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히말라야 원정대에게는 실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실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그 실파, 즉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럭키라는 운이라는 얘기인데 네. 성공한 사람들을 잘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옆에서 좀 이렇게 얼쩡거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운을 좀 우리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좀 나눠보면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자기 실력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뭘 준비를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을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항상 그러죠. 운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운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그런 좋은 그런 경험과 지식을 전달받고 하는 것들은 대충 보통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태도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이 책에서 네. 얘기하잖아요. 운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운을 부르는 사람인 건지 네. 아니면 운을 쫓아다닐 건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실패한 인생을 살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운도 실력의 일종이에요.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어떤 사람을 좀 멀리 해라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까이 해야 되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대표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운 자체가 네. 나쁜 운을 가진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되겠죠. 그렇긴 한데 실제로 성공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공의 기준이 뭐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성공의 기준이 될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책엔 히말라야 산의 세르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면 자기 혼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파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때 그 목표가 있는 거죠.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거. 이 사람은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혹은 목적 이런 거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거나 성공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또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운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럭키가 얘기하듯이 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기회가 온다, 사람에게서 기회가 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의 그 방정식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운을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기왕이면 그렇죠. 맨날 우울한 사람보다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예를 들어 실패가 익숙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실패가 익숙한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실패가 익숙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긍정적이지 않고 뭐 때문에 실패했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웬만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죠? 네. 그럼 뭐 약속하고 전화하고 그런다고 만나주나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김 작가님도 한 10년 정도로 걸려서 그렇죠. 만났다고 제가 그렇죠. 그 그렇죠. 책을 그렇죠. 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간 잡기도 당연히 힘들 거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춤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야별 자기가 목적하는 분야별 성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고 사유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자기 운을 깨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솔직히 예전보다는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목표 이런 거를 들어볼 수 있는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쉽게 자기가 목표하는 것만 세우고 찾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요즘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훨씬 많이 열려있죠. 네네.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을 감별하거나 구별하는 방법이 네. 뭐 무턱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맞습니다. 노릇이고 네. 어쨌든 간에 현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책으로서 통해서 했지만 우리 그 선임들도 얘기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거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많잖아요.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을 부르는 사람인지 혹은 운을 죽이는 사람인지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제 주변에서는 대표님이 가장 성공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패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실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약간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좀 실패의 확률이 높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실패 속에서도 괜찮은 사람은 혹시 어떤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프로젝트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점진적 구체성이라고.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개선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는 웬만해 갖고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어제 일도 내일 적용하려고 하면은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구체성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PDCA 사이클링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획과 실행을 하는 것만 있는 사람보다는 계획과 실행과 개선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쫙 둘러보면 그냥
계획과 실행만 혹은 실행만 있는 사람 혹은 계획과 실행 같이 있는 사람 조금 낮고 두 부류에서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멀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운을 나누려면 개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개선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퍼짐을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되는 거죠. 운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하나 더하기 3, 7, 9 이렇게 따따블로 가는 거죠. 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항상 대표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부분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실패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끝나고 교훈 정리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뭐 잘했던 부분, 그리고 못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좀 끝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교훈 정리를 가졌던 것이라 생각이 나고, 요거는 꼭 저희가 계속 모든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개선에 적용하셔가지고 실패 속에서도 뭔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운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